법정 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진해운이 현대상선에 사실상 흡수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0.1% 감소해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했습니다. 이달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07%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과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른 영향입니다. 올해 안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덤덤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마지막 날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하며 4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진해운이 현대상선에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함으로써 두 회사는 사실상 하나로 합쳐지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법정 관리액이 확정된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진해운의 부채를 모두 짊어질 필요 없이 알짜 자산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셈입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한진해운 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대응 계획을 통해 한진해운의 선박, 해외 영업 네트워크와 핵심 인력 등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한진해운이 이미 핵심 자산을 한진그룹 계열사 등에 처분했다는 점입니다. 한진해운은 이미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지분과 부산 신항만 지분 등 국내 핵심 자산은 물론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과 베트남 터미널 지분 등을 매각했습니다. 보유 선박 등은 법정 관리에 돌입하면 채무자 등이 회수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항만과 항로 운영권 등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가 국내 금융권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금융시장에 한진해운 리스크가 선반영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한진해운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3%로 미미하고 주가 역시 이미 많은 조정을 거쳤습니다. 회사채 시장 역시 이미 신용등급을 통해 반영됐고 은행권도 한진해운 여신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서비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체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1% 감소했습니다. 광공업 등에선 늘었지만 서비스업 부문에서 생산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7월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과 자동차가 늘어 전달보다 1.4%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0.7% 줄어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는 2.6% 감소해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9.9% 줄어든 탓입니다. 설비 투자도 자동차 등 운송 장비가 크게 떨어지면서 11.6% 감소했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가 실시한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 9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기준선인 100에 못 미치는 95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특수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기대도 불구하고 부진한 소비 심리와 미국 금리 인상 이슈 등이 기업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07%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이 전달보다 0.3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이 0.26% 오르는 등 서울과 부산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감정원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도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실수요자의 거래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신규 주택 공급이 많거나 산업이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해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집값이 마이너스 0.21%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북, 충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7월 기준 수도권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3% 올랐고 지방은 28% 떨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분양권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7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 총액은 3조 6천여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분양권 실거래 총액은 1조 6천여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6% 증가했습니다. 프리미엄은 792억 원이 붙어 전년 동월보다 92.6%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방의 분양권 실거래 총액은 1조 9천여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6.1%, 프리미엄은 990억 원으로 28.1% 각각 떨어졌습니다. 한편 프리미엄이 가장 높게 붙은 단지는 강남구 수서동 강남 대시양포레 전용 84제곱미터로 프리미엄만 5억 1,446만 원이 붙어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비 연중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이후 29일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5% 내린 11.98을 기록한 데 이어 30일에는 11.49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지수는 코스피 200 옵션 가격을 토대로 한 달 뒤 지수가 얼마나 변동할지 예측하는 지표로 코스피가 상승할 때 반대로 하락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하향 안정화하는 것은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도 시장 참여자들이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우량자산을 인수해 사실상 합친다는 내용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진해운 선박들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기존에 이를 이용하던 산업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수출업계 등 산업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진해운은 국내 1위 해운사로 150여 척의 선박으로 70여 개의 글로벌 항로를 운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스톱될 위기에 놓이면서 수출 기업들의 해상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해상 운임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고 납기일이 지연되면 해외 거래처 등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기 마련인데요. 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청산으로 무역업계에 예상되는 피해 금액은 155억 달러로 우리 돈 17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한진해운이 이용하는 선박들의 환적 화물을 처리해오던 부산항의 위상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항만업계의 손실 규모는 선박 관리, 터미널 수익 감소 등을 포함해서 4,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면 피해를 입을 산업 분야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이 항공편을 주로 이용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부피가 큰 TV나 냉장고 등 이 생활 가전이나 반조립 제품 운송 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해운 물동량의 40%를, LG전자는 20% 초반대를 한진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자업계는 한진해운이 퇴출될 경우 뛰어오르는 화물 운임으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이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철강업계도 중장기적으로 철광석 수입과 철강 제품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 업계는 우려에서 비켜서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자동차 수출이 100% 선박으로 이뤄지지만 현대글로비스와 이코카 캐리어스가 절반씩 맡고 있기 때문에 한진해운과는 무관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죠? 네,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의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윤학배 차관을 단장으로 선주협회와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이 참여한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상대응반은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이라든지 해운, 항만, 물류 분야 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강제 하역된 화물의 수송을 지원하고 납기일 지연 등으로 중소화주의 심각한 경영 위기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의 주도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운항이 중단된 한진해운의 노선에는 대체 선박을 투입합니다. 일부 노선에는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고 다른 노선에는 한진해운이 가입했던 해운 동맹과 해외 선사의 선박의 재배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억류된 선박의 선원은 신속히 송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환정 물동량 급감이 예상되는 부산항에는 항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설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적 원양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는 선주와 화주의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와 선박 펀드 등을 통한 선대 규모 확충과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 전략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특히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 자산과 해외 영업망, 우수 영업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네,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 수준을 밟게 됨에 따라 이 산업계가 미칠 영향 그리고 정부의 대응 방안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 영동과 전남 진도, 또 충남 홍성 등 5곳을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되고 주택 공급 특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016년 투자 선도지구로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과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 충남 홍성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투자 선도지구는 작년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지구로 선정되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주택공급 특례 등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타운은 포도와 와인, 문화예술 등 지역 자원을 통해 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복합 치유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웰리스 단지와 콘도, 힐링센터, 와인터널 등의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진도엔 해양복합관광을 콘셉트로 지역 자원인 자연경관, 로컬푸드 등을 연계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천실 규모의 대규모 숙박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민속 문화예술 공연 등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충남 홍성군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수소자동차 부품과 태양광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자족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등이 지원됩니다. 경남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는 의생명 전략산업과 의료관광을 접목해 전국 최초로 의료관광 융복합 모델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엔 광주 송정 KTX역을 복합 환승센터로 구축해 호남권 교통허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시장에 문이 열렸습니다. 대부분 9월 안에 원서 접수를 끝내고 10월 면접을 거쳐 11월에서 12월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하반기 전체 채용 인원은 9,121명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9.8%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불황에 조선과 중공업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공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턴과 공모전 경력 등의 영향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학력과 학점, 어학 성적 등의 스펙 비중을 줄이고 채용 절차는 간소화하는 대신 심층 면접을 강화하고 오디션 현장 채용 등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한 곳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충남 당진 정통시장 얘기입니다. 취재 박미라 기자입니다. 이마트가 충남 당진의 전통시장과 손잡고 상생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전통시장 내 대형마트가 함께 입주하는 형태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과거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간의 관계는 상권 대립 등으로 갈등을 빚었지만 이번 상생 스토어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합의로 만든 상생 모델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브랜드 점포 오픈은 우리 당진시장과의 상생 모델로서 새롭게 선보이는 그런 점포가 되겠습니다. 이 기존 시장에서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상생 스토어는 1650제곱미터 규모의 1층 어시장과 990제곱미터 크기의 2층 노브랜드 전문점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매장을 구성하고 당진의 특산물인 김류를 포함한 축산, 수산, 과일 등 신선식품을 제외해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당진시 인구 중 30대에서 40대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점에 착안해 각종 부대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상인 자녀들은 물론 어린 자녀를 동반한 고객이 즐길 수 있도록 장난감 도서관과 노브랜드 카페를 열어 휴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들 둘이라서 여기 장난감 도서관 개관하고 이제 애 같이 와서 놀고 장난감도 빌리고 생각보다 싸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충남 당진 어시장은 지난해 6월 현대화 작업을 통해 새 건물 1층에 자리를 잡았지만 2층 건물의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반쪽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진 어시장에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이 입점하게 되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된 겁니다. 한 건물에 들어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서로 시너지를 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화장품 광고를 보면 당대 최고의 미남 미녀 스타들이 모델로 나오곤 했었죠. 하지만 20대 소비자가 화장품 소비에 주류로 떠오르면서 개그맨이나 개성파 배우들도 화장품 모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새로운 모델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최근 한 영화에서 좀비들을 때려잡던 배우 마동석이 분홍색 앞치마까지 두르고 깜찍한 애교를 부립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브랜드 에뛰드하우스의 광고 모델로 발탁된 것입니다. 송혜교, 박신혜, 설리, 장근석 등 선남선녀 일색이던 이 브랜드의 모델로는 파격적입니다. 개그우먼 이국주가 찍은 이니스프리의 쿠션 파운데이션 광고는 먹방 쿠션이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니스프리의 국주맘대로 말쿠션 영상은 공개 3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그맨 조세호는 바닐라코의 모델로, 박나래는 SK2의 모델로 각각 캐스팅됐습니다. 브랜드와 광고 매체가 다양해진 만큼 그에 맞는 마케팅을 위해 개성 있는 모델을 기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품이나 브랜드도 워낙 다양해지고 컨텐츠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좀 자기 브랜드나 제품만의 개성을 조금 더 20대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다보니 친근한 사람의 입을 통해 사실적이고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20대 소비자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개성과 독특한 매력으로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스타들이 화장품 업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대표 강소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월드클래스 300기업 협회와 월드클래스 300기업 성장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견기업과 예비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산업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협회 소속 기업에 특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상호 협력 모델을 개발해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은 저성장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동종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신성장 산업의 발굴과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월드클래스 300협회와 MOU를 위한 MOU가 아닌 사무국 간의 면밀한 소통으로 실질적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은행이 협력해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시작됐습니다. 매출 400억에서 1조 원인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직전 5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5%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지출한 연구개발 투자비가 연매출의 2% 이상이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R&D, 전문 인력, 자금, 마케팅 전략 등을 패키지로 제공받게 됩니다. 산업은행의 지원 협약으로 평균 수출 비중이 58%를 차지하는 월드클래스 300기업들이 가계부채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중고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은 663만 5,784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 4,143명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늘었습니다. 중학생이 8.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초등학생은 1.5%, 고등학생은 2%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은 고교 3학년보다 12만 명 이상 적어 신입생을 모집을 해야 하는 대학엔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학생은 줄고 있는데 학교는 11,563곳으로 지난해보다 37개고가 늘었습니다. 한편 다문화 학생은 1년 만에 20% 이상 늘었고 외국인 유학생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자는 3만 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면 간이 영수증이 아닌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판매자로부터 받아놓아야 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추석 때 한우 1등급의 평균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최대 2만 원까지 치솟은 이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구매 후 한 달 내에 자동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모델로 바꿔주는 차종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로또 당첨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28번과 33번이었고 조상 관련 꿈을 꾸고 로또를 샀다가 1등에 당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우산을 써도 비를 다 맞기 일쑤했는데요.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내일도 전국적으로 강풍이 예상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도 최고 4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폭풍 해일특보가 발효돼 있어 이 지역으로는 더욱 안전사고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여기 내륙 곳곳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오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충청도와 경북 북부는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에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제주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29도로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소나기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29도 예상됩니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을 흐려져 비가 오겠고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낮 기온이 다시 30도 가까이 오르는 가운데 당분간 비와 소나기 소식이 닿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국내 1위 국적선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마불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구조조정은 시장 논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보여줬다는 평입니다. 물론 덩치만큼 경제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경제연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